안녕하십니까. 달리자 항스타 황순규의 들리는 책 28번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책은 한의학과 소크라테스의 만남이라고 이제 책에 써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잘 알면 내 건강도 쉽게 지킬 수 있고 병이 들어도 쉽게 고칠 수 있다. 내 몸은 내가 고친다입니다. 자, 이 같은 먹거리라도 말입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다시피 어떤 사람에게는 보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약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녹즙 있지 않습니까? 녹즙, 채소 생즙 있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90% 이상이 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마른 체질에게는 참 좋은 것인데 비대한 체질에게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자, 죽염, 우리 죽염 많이 먹는데 이 죽염은 물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른 체질에게는 참 좋은데 비대한 체질의 사람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 근데 똑같은 감자이더라도 이게 생감자즙은 말입니다. 철분이 많아 이 배변 활동에 좋으니까 이건 변비 환자는 이게 생감자즙을 먹어야죠. 근데 장이 좀 나쁘다, 설사가 잦다 이런 사람은 삶은 감자가 이것도 설사를 막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먹거리도 몸에 따라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자, 조수미 씨가 2000년대 초반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 파인애플만 먹는 파인애플 다이어트를 했는데 실패했다. 계속 살이 안 빠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국내에 어떤 가수는 말입니다. 자기 사과 다이어트가 좋다 그래서 사과만 먹고 다이어트를 했더니 이거 실패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파인애플과 사과의 맛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물론 달죠. 달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신 겁니다. 신 거. 신 음식을 먹고는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동의보감에 나오는 것이죠. 자, 동의보감은 말입니다. 허준이 지었습니다만은 이게 2009년도에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만큼 동남아시아에서는 이게 의학서로서는 최고란 얘기죠. 자,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건데 첫 번째 얘기입니다. 산수신산이라 실산자, 그다음에 거두어들 숫자. 그러니까 신맛은 거두어들이고 매운맛은 발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타민 C 같은 거,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쉬어 그래가지고 이 들숨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신맛은 뭔가 거두어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마른 사람은 가까이 오고 비대한 사람은 멀리 해야죠.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오렌지 주스가 뚱뚱한 사람에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신맛은 무슨 좋은 점이 하나 있냐면 지식 섭취욕을 증대시킨답니다. 그래서 건망증이나 치마 환자한테는 아주 좋고요. 특히 또 입시생들에게도 좋은데 단 뚱뚱하지 않은 입시생들입니다. 자, 매운맛은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마르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른 사람은 멀리 해야 되겠죠. 이제 비대한 사람은 좀 가까이 해야 되겠죠. 매운 것을.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감기 초기에 콩나물국에다 고춧가루 많이 넣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발산해서 감기를 낫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 생선 매운탕 누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비대한 사람이. 생선 맑은탕, 생선 지리는 마른 사람이 드셔야 되겠죠. 자, 그럼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냉면 먹을 때 뚱뚱하신 분들은 물냉면 먹을 때 식초나 겨자나 다대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비빔냉면 먹을 때 마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제가 먼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냉면 먹을 때 뚱뚱하신 분들은 매우게 먹어야 되니까 겨자 많이 넣으시고 다대기도 좀 넣으시고 식초는 조금 넣으시든지. 근데 마른 분들이 물냉면 드실 적에는 이 식초 많이 넣으시고 겨자나 다대기는 조금 넣든지 넣지 말으셔야 되겠죠. 비빔냉면의 경우 뚱뚱하신 분들은 매운 다대기 많이, 그다음에 설탕은 아주 조금, 마르신 분들은 매운 다대기 조금, 그다음에 이 설탕 많이 드셔야 되겠죠. 자, 우리 중국집 가서 군만두 많이 드시죠? 자, 그 만두 간장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뚱뚱하신 분들은 간장에다가 식초 넣지 말고 아니면 조금 넣고 고춧가루 많이. 마르신 분들은 간장에다가 식초 많이, 고춧가루 조금이나 아니면 거의 넣지 말고 이렇게 찍어 드셔야 되겠죠.
자,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우리 현대인에게 필요한 건강원칙 두 번째입니다. 음과 양의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달고 시고 기름진 음식은 이게 음이랍니다. 예, 마이너스랍니다. 이걸 거두어 드린답니다. 예. 그다음에 맵고 건조하고 담백한 음식은 플러스적으로 양으로 이게 발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어탕만 먹으면 이게 기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상도 말로 제피, 표준 말로는 산초를 같이 넣는 거죠. 피자 먹을 때 피자는 주로 치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핫소스를 쳐서 조화를 시키는 거고, 짜장면 먹을 적에 이게 뭐 기름 많지 않습니까? 이거 거기다 이제 고춧가루. 그러니까 뚱뚱하신 분들은 고춧가루 좀 많이 넣으시고 마르신 분들은 고춧가루 조금 넣어서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악도 마찬가지랍니다. 좀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느린 고전 음악 많이 들으시고, 좀 느리신 분들은 좀 빠른 행진곡 많이 들으시란 얘기죠. 자, 우리가 2차 호프 생맥주 드시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자제하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생맥주가 이 보르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그 뭐라 그럴까요? 공유 술보다 더 차갑답니다. 그래서 젊고 열 많은 사람에겐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좀 줄이시랍니다. 술 마실 때 왜 술 병수는 홀수일까요? 왜 홀수로 주문할까요? 이 술은 음양학적으로 음이랍니다. 마이너스랍니다. 예. 그런데 홀수가 플러스랍니다. 양이랍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술은 음이고 술 병수는 13579 이제 홀수로 나가는 것이죠.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세 번째 원칙입니다. 두한조결입니다. 머리는 차게 발은 뜨겁게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에서도 마찬가지 17세기에 헤르만 보하브라는 네덜란드의 화학자이며 유명한 의사였던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펴봐라. 건강의 비결이 들어있다. 그래서 죽고 나서 펴봤더니 이 두 문장이었다는 거죠. 머리를 차게 다리와 배는 따뜻하게 하라. 그러면 의사는 할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머리를 차게 하고 발은 뜨겁게 하면 대류의 원칙이 대류. 뜨거운 곳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곳은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이게 계속해서 순환이 잘 돼서 신진대사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돌이 좋은 곳이고 반신욕, 그 다음에 걷기, 발끝치기 이게 좋은 것이죠. 자, 여러분 자동차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여름에는 에어컨을 찬바람을 머리 쪽으로, 겨울에는 요즘 같은 겨울에는 이 따뜻한 히터를 발 밑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이제 늦가을이 됐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발토시 저 이제 곧 할 건데 요 바지 밑으로 들어오는 바람 막아주고 밑이 뜨뜻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젊은 여자분들 그 배꼽티 여름에 많이 입으시는데 이 배와 배꼽이 차가워지면 소화기관이 이상이 생겨갖고 이게 하여튼 뭐 생리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답니다. 그다음에 물, 이제 음양탕을 마셔야 됩니다. 자,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음양탕은 말입니다. 이 조선 시대에 남자가 술 먹고 이제 늦게 들어오면 이제 아침에 부인이 이제 운물에 가서 이제 새벽에 운물에 가서 이 정화수를 떠서 약탕기에 뜨거운 물을 팔팔 끓이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대접에 덜죠. 그다음에 떠온 운물 찬물을 다시 반컵을 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찬물은 내려가는 게 활발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물을 마시면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도 활발하게 상하순환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젊으신 분들이고 하여튼 여름이고 겨울이고 하여튼 뭐 아이스 커피 하여튼 냉음료 많이 드시는데 이게 설사의 원인이고 장을 무력화시킨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한여름에 얼음 냉수는 이 겨울에 독감을 약속한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강하시려면 찬 거 절대로 드시지 마시고 최소한 미지근한 물이나 아니면 요새 사무실에 냉온수기 다 있습니다. 냉온수기 드시기 바랍니다. 조상들의 지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름에도 뜨거운 숭늉 마셨고 그다음에 강계소주라 그래서 농부가 이제 여름에 일하고 들어오면 부인이 요게 생강강자에다 계피 계자입니다. 생강과 계피를 섞은 소주를 그것도 데워서 준답니다. 그래서 한 잔 마시고 이를테면 상추쌈에 보리밥을 먹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먹는 원칙이 또 이제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섞어 먹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뚱뚱하다 그래서 신 걸 전혀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먹고, 마른 사람이라서 매운 걸 전혀 먹지 않는 거, 매운 거 조금 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맛의 편식은 건강도 해칠 뿐더러 사고의 편협함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따뜻하게 먹은 다음 찬 음식을 먹는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랍니다. 그 다음에 병에 걸리거든 평소 좋아하는 음식은 멀리하고 싫어하던 음식을 가까이 해라. 이게 또 먼 나라 식경에도 적혀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양의학, 이 동의, 우리 한국의학이 동의라 그러죠. 이 동의에서는 말입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사상의학을 제창한 이재마 선생은 이 돈, 섹스, 권력의 욕망이 인간의 질병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좀 내놔라 이런 얘기죠. 미국의 정신과학회 보고에 의하면 이 변비 환자들 중에서 보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봉사활동을 시켰더니 변비가 치료가 되더란 얘기죠. 자, 우리 공자님이 인생에 실천할 바를 한자 한글로를 뭐라고 할 것이냐 그럼 그걸 용서할 서자랍니다. 이 용서할 서자가 같을 여자의 마음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해라, 상대방과 같이 해라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꽉 조이는 그 속옷을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열이 발산되지 못해 갖고 간과 심장을 뜨겁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한 조결이 안 되고 두열 족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도 충혈되고 입에서 단내가 나고요. 이거 뭔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남자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요새는 좀 덜해졌습니다만은 넥타이를 꽉 조매고 다니는데 이게 경동목을 압박해서 눈과 목에 이상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좀 와이셔츠도 한 치수 좀 큰 걸로 해서 좀 느슨하게 하고 다니시고요. 구두 있습니다. 이게 너무 꽉 조이게 되면 말입니다. 이게 이 경락의 순행을 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구두도 좀 약간 여유 있게 좀 하시고 다니고, 그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흙길을 맨발로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동의보감에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과 중풍을 예방한답니다. 자, 오늘 28번째 내 몸은 내가 고친다. 한의학과 소크라테스의 만남, 핵심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수신산이라 신 것은 거두어들이고 매운 것은 발산한다. 그러니까 이 뚱뚱하신 분들은 좀 매운 걸 많이 드시고 바싹 마르신 분들은 좀 신 거를 찾아서 먹어라 이런 얘기도 했고, 두 번째는 이 두한 조결입니다. 겨울이건 여름이건 머리는 차갑게 발은 뜨겁게 해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음양탕, 찬물, 그다음에 그 뭡니까 뭐 아이스 커피 이런 거 좀 드시지 마시고, 하여튼 음양탕 냉온수기 많이 있으니까 뜨거운 물 먼저 반 받고 그다음에 찬물 받아서 대류 현상이 왕성하게 일어난 것에서 상하 순환 기운을 왕창하게 한다. 음양탕입니다. 28배 마치고 29번째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